준호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나한테 더 큰 선물을 줬어. 내가 나 보고 힘받았다고 했잖아. 나도 오늘 준호 보고 힘받았어. 앞으로도 힘받을 거야. 아이가 손흥민의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을? 응, 진짜야? 준호 덕분에 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준호 생각하면서 골 넣을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수님, 저 이제 좀 졸려요. 응, 자도 돼. 내가 옆에 있을게. 손흥민은 아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수님, 사랑해요. 손흥민은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손흥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수님, 계속 축구해요. 저 하늘에서 볼 거예요. 그날 이후 손흥민은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압니다. 준호가 보고 있다는 걸. 준호의 장례식에 손흥민은 참석했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이 조용히 왔다 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에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호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준호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 후로 손흥민은 매년 수아암 병동을 방문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아이들을 만납니다. 준호처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손흥민은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용기가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그 아이는 10살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유명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순간, 트로피를 드는 순간, 환호를 받는 순간.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병원을 찾는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함께 우는 순간. 손흥민이 준호에게 건넨 한마디. 준호야, 넌 나보다 강해.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 죽음을 앞두고도 엄마를 걱정했던 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이. 그 아이는 정말로 강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준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힘을 주는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유명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준 것보다 준호에게서 받은 게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실은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남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준호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준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강함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처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준호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흥민 같은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무서워요. 선수님. 근데 엄마한테 말 못해요. 엄마가 더 울까봐. 손흥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야, 울어도 돼.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이가 그의 가슴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손흥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아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선수님, 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뭐든지. 저 선수님 경기 한 번만 직접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으로만 봤거든요. 한 번만. 경기장에서 보고 싶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준호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같이 경기장 가자.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진짜. 손흥민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준호. 그래서 약속해줘.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랑 같이 경기장 가려면 열심히 치료받아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수님. 약속해요. 저 포기 안 할게요. 그때 손흥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었습니다. 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진짜 경기 유니폼. 준호야, 이거 선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오늘 입으신 거예요. 오늘 입었던 거야. 준호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아이가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손흥민은 펜을 꺼내 유니폼 뒤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준호, 넌 나보다 강해. 절대 포기하지 마. 영원히 응원할게. 손흥민. 아이는 그 글씨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선수님, 저 이거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다음 경기에서 골 넣으면 그건 준호를 위한 거야.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꼭 볼게요. 엄마한테 TV 틀어달라고 할게요. 손흥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아, 이제 자야 해. 내일도 치료받아야 하잖아. 아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선수님 또 아우.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또 올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손흥민은 이 아이가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환한 웃음을 가진 아이가 진리 없다고. 손흥민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불렀습니다. 선수님, 감사해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손흥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야. 오늘 준호 만난 게 나한테도 최고의 선물이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다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선수님 팬이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수님 덕분에 우리 준호가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 힘들 때마다 선수님 경기 영상 보면서 버텼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가 나오면 제가 꼭 경기장에 초대할게요.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흥민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담긴 희망과 두려움이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트넘의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준호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경기 후반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내질렀습니다.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향해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 거야.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본 준호는 병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선수님이 저한테.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병실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손흥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마음으로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몸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을 이불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침대 옆에 앉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선수님, 오셨어요. 응, 알았어. 약속했잖아. 저 골 봤어요. 저한테 넣어주신 거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손흥민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힘들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수님 왔으니까 안 힘들어. 손흥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강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님, 저 부탁 하나 더 해도 돼요. 뭐든지 해줄게.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나와도 선수님 계속 축구해요. 멋진 경기 많이 해요. 저 하늘에서 볼 거예요. 손흥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미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아이가 웃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수님. 저 울면 선수님도 울잖아요. 저 행복해요. 선수님 2번이나 만났잖아요. 유니폼도 받았고 골도 저한테 넣어줬잖아요. 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팬이에요.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들으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겨울 런던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병원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고
형광등 불빛 아래 긴 복도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요청은 일정을 조율해서 나중에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매니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까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대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흥민은 조용히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아무것도 없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린 팬을 만나러 간다는 건 늘 기쁜 일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증, 수아암 병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3년 동안 싸워왔어요. 백혈병이에요.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됐는데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선수님의 엄청난 팬이에요. 방에 포스터가 가득해요. 항상 선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흥민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축구 선수를 꿈꾸며 병실에 누워있다니. 세상은 때때로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금 만나도 괜찮을까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해서 선수님이 오신다는 건 말 안 했어요. 놀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붙은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박준호, 10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작았지만 아이의 세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토트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축구공 모양의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흥민의 사인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액자 유리는 닫고 닦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너무 큰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때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있던 아이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볼까요? 손흥민, 선수님. 아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준호야. 나 손흥민이야. 만나서 반가워. 아이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재빨리 다가가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꿈이에요.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준호가 나 보고 싶어 한다고 들어서 왔어. 늦은 시간이라 미안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병실에서 싸워온 아이에게 이 순간은 기적 같았을 겁니다. 저 선수님 팬이에요. 저 진짜 선수님 엄청 좋아해요. 경기 다 봐요. 엄마가 TV 틀어줘요. 선수님이 골 넣으면 저 너무 좋아서 소리 질러요. 근데 러방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해서 작게 소리 질러요. 손흥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응원해줘서 내가 더 힘이 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님. 저 선수님 보면서 힘받아요. 선수님이 힘들 때도 포기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포기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3년이나 병마와 싸우면서 자신을 보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책임감. 준호야, 축구 좋아해. 네, 저 축구 선수 될 거예요. 선수님처럼 잘하고 싶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나가면 축구할 거예요. 매일 연습할 거예요. 손흥민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갑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꿈만 빼면 모든 것이 약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나도 처음에 축구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 다른 애들보다 작아서 무시도 많이 당했어. 근데 포기 안 했어. 그런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했습니다. 꿈이 있었으니까. 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준호도 꿈이 있잖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그 꿈 절대 놓지 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수님, 저 무서워요. 손흥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봤습니다. 뭐가 무서워?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저 안 들은 척 했는데 다 들었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